write 3 calls at sea ea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write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write가 사실은 뭐냐면은 숏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에 옛날 표현이 write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품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취한다 또는 숏 포지션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숏 포지션을 취하면은 콜을 write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콜 옵션 3개를 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에 얼마냐?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이 C가 우리가 찾아내야 할 가격이니까.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C라고 하는 가격에 콜 옵션을 3개를 팔겠다. 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 왜냐하면 지금 기초자산의 지금 현재의 가격이 주식이 $50니까 이 $50라는 주식을 2개를 사겠다. 그게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말입니다. 그래서 $50를 주고 주식을 2개를 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5%의 이자율. 지금 이게 이 세상에서의 이자율인데 25%의 이자율로 $40를 빌리고 그리고 만기 시점이 되면 이 피리어드가 끝나면 그러면 걔를 다시 갚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일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콜옵션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뭐 동시에 기억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지금 읽어보면 제일 첫 번째 컬럼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가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모습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콜옵션을 3개 판다. 그다음에는 2개의 주식을 산다. 그다음에 돈을 빌린다. 그리고 이제 토탈이. 그리고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타난 숫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캐시플로우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의 관점에서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걔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면 그건 플러스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이 있을 테고 그리고 만기 시점이 있을 텐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의 캐시플로우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각각의 일을 함으로써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콜옵션을 3개를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얼마를 받냐면은 콜옵션의 하나의 가격이 C예요. 아직 모르는. 근데 그거를 3개를 팔았으니까 내 주머니로 얼마만큼 돈이 들어올 거냐면은 3C만큼의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거는 주식을 2개를 살 거예요. 그럼 주식을 2개를 사면 물론 주식은 나한테 들어오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현금이 얼마가 나가는가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2개 살려면 지금 주식 하나의 가격이 $50니까 내 주머니로부터 $100가 나가야만 주식을 2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40를 빌려요. 그래서 $40를 빌렸으니까 내 주머니로 $40가 들어오겠죠. 이게 현재 시점에서의 캐시플로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만기 시점이 되면 우리가 다 이 각각의 일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는 게 그 각각에 상응하는 동전에 앞면이 나왔으면 앞면이 나온 거 동전에 뒷면이 나왔으면 뒷면이 나온 거에 대한 각각의 일을 해서 다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에 어떤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요 C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면 미래는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의 가격이 $100가 되든지 아니면 주식의 가격이 $25가 되든지. 25달러가 먼저 적혀 있으니까 25달러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는 이제 잘 생각을 해요. 내가 3개의 콜옵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콜옵션을 팔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은 콜옵션을 판 사람은 이런 페이오프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콜옵션을 산 사람은 이런 페이오프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콜옵션을 산 사람이 항상 판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기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 비해서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이 롱 포지션인 사람이 시작할 때 숏 포지션 사람한테 얼마의 돈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를 숏 포지션 사람이 세 개를 팔았기 때문에 일단 3C만큼의 돈을 받았는데 만기 시점이 되면 이쪽은 이제 현재고 이쪽은 이제 만기 시점이 되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숫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100이 되든지 또는 하나가 25가 되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25고 여기도 100이고. 그러면은 숏 포지션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3C라고 하는 돈을 받고 현재 시점에 받고 옵션을 3개를 팔았는데 만기 시점이 됐더니 기초자산의 가격이 25가 됐다. 그럴 때 숏 포지션인 나에서는 얼마만큼의 캐시플로가 발생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0이에요. 왜 0이냐? 내가 상대방한테 준 거는 기초자산을 25달러에 살 수 있는, 아니, 기초자산을 5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런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25달러밖에 안 해요. 따라서 상대방은 나한테 25달러짜리 주식을 50달러를 주고 살 리가 없어요. 따라서 난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따라서 0이에요. 그게 여기가 그냥 빈칸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을 2개를 샀었는데 이 주식을 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거예요. 근데 아까 샀을 때 주식은 하나가 50달러였는데 지금은 주가가 25달러 떨어져서 2개를 팔아봤자 50달러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50이에요. 그 다음에 40달러를 빌렸는데 40달러에다가 25%의 이자를 더해서 이자가 1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다 합해서 50달러를 은행에 갚을 거예요. 그거는 주가가 떨어져도 나는 여전히 50달러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세 개의 숫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론 0이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그냥 빈칸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달러가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달러가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서 내가 옵션을 팔았죠. 그러면은 그 옵션을 산 사람이 콜옵션을 산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콜옵션을 롱 포지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콜옵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0이니까 그리고 행사가격이 50이니까 100 마이너스 50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숏 포지션인 내가 하나당 50달러만큼의 돈을 상대방한테 건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애를 3개를 팔았기 때문에 나는 150달러를 상대방한테 건네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50이에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이 되었을 때 3개의 콜옵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이 되면 나한테 150만큼의 캐시플로우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2개를 샀었어요. 근데 얘를 다시 팔 거예요. 근데 주식 하나의 가격이 100달러가 됐어요. 따라서 이 주식 2개를 팔면 나는 200달러의 돈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40달러를 빌렸었는데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난 여전히 똑같은 금액을 갚으면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0이, 그러니까 50달러가 내 주머니로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정리할게. 이 9개의 숫자, 여기에는 이 9개의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얘가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을 이 세로로 칼럼별로 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별로 더해보면 이 칼럼별로 더했을 때 자 일단 여기 마이너스 150, 그다음에 200 마이너스 50이니까 이거 3개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0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이니까 이거 3개 더하면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취하면 만기 시점에 주가가 25달러가 되든 또는 주가가 50달러가 되든 이 포트폴리오를 취한 사람은 만기 시점에 캐시플로우가 0이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로부터 나가야 할 돈도 없고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비추라지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 시점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건 동전의 뒷면이 나오건 캐시플로우가 0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비추라지가 없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 내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0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비추라지가 생겨요. 그래서 얘가 0이어야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아무 돈도 안 들인 거예요. 아무 돈도 안 들였다는 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주식을 2개를 샀는데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냐? 이 돈은 사실은 뭐냐면은 은행에서 $40 빌려오고 그다음에 콜옵션을 3개를 팔면 그게 $100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서 $40 빌려오고 콜옵션 3개 팔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콜옵션 하나의 가격이 얼마이어야만 하냐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가격이어야 돼요. 그래서 30 마이너스 100 플러스 40이 0이 되도록 만드는 C가 얼마인가를 찾으면 이 C는 $20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에 $20인 콜옵션을 3개를 팔았으니까 $60가 나한테 들어올 테고 은행에서 $40 빌렸고 그래서 이 2개를 합해서 하나에 $50인 주식을 2개를 샀다. 그러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하나도 없고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단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포트폴리오는 동전의 뒷면이 나오건 동전의 앞면이 나오건 아무 캐시플로우도 발생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아무런 아비추라지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므로 이 C라고 하는 이 C가 20이라고 하는 가격은 노 아비추라지 프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콜옵션이 $20가 아니라 만약에 $25다라고 하면은 sure profit would be possible. 왜냐하면은 콜옵션이 만약에 $25다 그러면은 내가 $25인 콜옵션을 3개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25니까 얼마를 얻을 수 있냐면 $75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75, 그다음에 은행에서 $40 빌리고 합하면 $115. 그래서 여기다가 $100를 들여서 주식을 2개를 사요. 그러면 나한테 얼마가 남냐면 $15가 남아요. 그럼 $15를 내 주머니에 넣는 거야. 그리고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건 동전의 뒷면이 나오건 내가 내 주머니로부터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15를 버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건 뒷면이 나오건. 따라서 주식의 가격이 $25이면 파생상품의 가격이 $25이면 안 돼요. 얘가 $20이어야만 하는데 $25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당 $5씩 지금 더 비싼 거죠. 따라서 아비트라지를 이용하면 $15만큼의 돈을 반드시 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가 $25이면 안 되고 얘는 $20가 되어야만 한다. 그럼 반대로 이 옵션의 가격이 $15면 어떡하냐? 그때는 여기에 있는 이거에 반대 일을 하는 겁니다. 반대 일을 한다는 게 내가 숏 포지션이었으면 롱 포지션을 취하고 롱 포지션이었으면 숏 포지션을 취하고 그러고 나면 또 똑같이 리스크가 없는 아비트라지 프로핏이 생겨요. 그러므로 얘네가 아비트라지가 없는 가격이기 위해서는 이 C가 $20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So we do not need to know the probability that the stock price will rise or fall. C가 $20이기 위해서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없어도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걔가 아비트라지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이 얼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This example is very simple, but it shows several essential features of option pricing, and we will soon see that this is not as unrealistic as it seems. 처음에 볼 때는 이건 너무 간단하고 이게 어떻게 세상을 설명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unrealistic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내가 오늘 할 이야기의 이제 앞에 첫 부분이었습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에서 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분이 리플리케이션인가요?
사실 리플리케이션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준 거는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플리케이션을 잘 이해하고 나서 이 이그젬플을 다시 보면 이게 결국은 리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내가 만들었던 이그젬플에서 얘기했던 그 명확한 리플리케이션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게 리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콜옵션의 가격이 15가 되면 숏을 롱으로 전환하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왜 그런지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이그젬플을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주어진 이그젬플이 뭐였냐면 요 30 플러스 마이너스 100 플러스 40이 0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얘가 업스테이트가 돼도 0이고 다운스테이트가 돼도 캐시플로우가 0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캐시플로우도 0이어야만 아비트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C는 20이더라. 까지는 오케이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 그럼 만약에 20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20보다 클 수도 있고 2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하나는 자세히 설명하고 하나는 그냥 이건 반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그 반대로 하는 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넘어간 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길 바라요. 자, 이게 이제 돈 버는 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 또는 노 아비트라지 프라이스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걸 아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빨리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데 첫 번째 연습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이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생각해. 그래서 높으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내가 생각할 때 얘 정가는 20달러인데 상대방이 이거 25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비싸니까 내가 사야지 이게 아니라 넌 그걸 그렇게 비싸게 생각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럼 25달러를 받고 팔게. 이 생각을 해내면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25달러를 받고 팔면 팔고 나서 이미 25달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해칭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 해칭 포트폴리오가 하필이면 지금 가격이 높은 경우에 딱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반대가 됐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얘 가격은 20달러인데 상대방이 그거 15달러면 내가 살게. 그러니까 15달러면 내가 사든지 팔든지 할게. 그러니까 난 15달러가 적당한 가격이야 라고 상대방이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25달러인데 상대방이 그걸 15라고 부르면 이거 싸잖아요. 그거 싸면은 사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은 내가 롱 포지션을 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콜옵션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요 모두가 다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콜옵션을 3개를 파는 게 아니라 콜옵션을 3개를 사야 돼요. 그러면은 얘 반대를 하면 주식을 2개를 지금 여기가 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이는 뭐냐면 롱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주식 2개를 숏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우라고 돼 있는데 바로우는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리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롱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의 반대인 숏 포지션을 취하면 돼. 돈에 대해서. 그 얘기 뭐냐면 돈을 은행에 맡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만 되냐?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 3개를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가 얘 3개를 더했는 그러니까 얘 3개를 더하면 0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기가 난 C는 25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이쪽이 파지티브 넘버가 나오겠죠. 여기 C가 갑자기 25가 돼버리면 원래 20이어야만 되는데 근데 만약에 C가 15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근데 내가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리스클리스하게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돈을 잃는 거야. 이대로 하면.
가격이 15달러인데. 근데 그렇게 하긴 싫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돼요. 근데 그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롱 포지션에는 숏 포지션으로, 숏 포지션에는 롱 포지션으로 다 바꿔주면 그러면 여기에 캐시플로우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엔 헷갈리죠. 그래서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해보고 이걸 되게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는 손으로 안 하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그거 비싸니까 내가 숏, 그러니까 싸니까 내가 롱, 그러고 나서는 그걸 어떻게 했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트 3콜에서 만기 시점 25일 때 캐시플로우가 0인 것. 이게 이제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자, 콜옵션을 상대방한테 3개를 팔았어요. 그럼 사실 콜옵션을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더 쉬운데 콜옵션을 판 사람은 우리의 페이오프가 뭐였냐면은 콜옵션을 판 사람은 항상 얘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안 보든지 콜옵션만 놓고 볼 때 아니면 손해보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래서 사실 여기 100도 있고 뭐 99, 98하고 쭉 있으면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으면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주식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크면 나는 여기서는 1달러, 여기서는 2달러, 여기서는 3달러, 여기서는 50달러 뭐 이러면서 쭉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달러가 되면 그러면 자,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달러인 주식을 5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싼 애를 나 비싸게 주고 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바보란 얘기죠. 왜 싼 걸 왜 비싸게 주고 사? 그러니까 콜옵션을 산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를 안 할 거라. 따라서 콜옵션을 판 사람은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를 안 하니까 그냥 옵션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0이 된다는 의미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딱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심플리 생각해 봤을 때 콜옵션을 판 사람이 돈을 버는 경우가 언제일까라고 물으면 콜옵션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그 옵션이 행사가 안 되면 나는 그냥 그 옵션의 가격만 가지고 챙기면 되니까 만기 시점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게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 여기가 행사 가격이고 여기가 여기가 페이오프고 여기가 ST일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콜옵션을 그냥 판 사람이 돈을 버는 곳. 왜 돈을 버냐면은 미리 옵션 가격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 진하게 표시한 요 부분이 우리가 기초자산 가격이 25달러가 되었을 때 콜옵션을 판 쪽의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줄 돈이 줘야 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0이다. 근데 기초자산 가격이 100이 되면 50달러만큼 손해를 본다고 그랬죠. 그 얘기 뭐냐면 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콜옵션을 판 나한테 찾아올 거라. 그리고는 주식을 하나에 50달러에 팔아라. 근데 이미 주식이 하나의 가격이 100달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달러짜리를 사다가 그 사람한테 50달러에 팔면 하나를 사다가 팔 때마다 50달러씩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리를 내가 상대방한테 3개를 줬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달러이면 나는 150달러를 손해를 보는 거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보다 작은 25달러이면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25달러인 애를 상대방이 50달러에 사겠다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사겠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돈을 하나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명이 듣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실제 시장에서는 저런 전략으로 돈 못 버나요? 우리 클래스에는 이렇게 돈 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를 빨리 찾아내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실제 시장에서 빨리 찾아내면. 그래서 내가 이제 교수를 하기 전에는 이제 나도 이런 거에 이제 관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수가 됐어요. 이제 교수가 되고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교수가 되니까, 방학 때 시간이 생기더라. 회사 다니면 맨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교수가 되니까 갑자기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방학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이제 한참 몇 날 전에, 그러면은 뭐 돈을 벌어볼까.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해볼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은 나는 이제 다행히도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전략, 요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전략들이 있어요. 콜옵션과 풋옵션 동시에 사고 팔고. 근데 이걸 하려면은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내가 가격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실시간으로 가격을 보면서 이게 특정하게 어느 해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보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비추라지 기회가 생겨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아비추라지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러면 하나는 사야 되고 하나는 팔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개수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콜옵션은 3개 팔고 주식은 2개 사고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은 항상 손해보는, 항상 손해보는 게 아니라 망가진다. 그래서 이거를 딱 요만큼, 그 다음에 돈을 빌릴 때 지금 이걸 할 때는 딱 40달러를 빌려야지 잘못해서 뭐 41달러를 빌리든 이게 뭐 39달러를 빌리면은 그러면 모든 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입력하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이미 그 기회는 없어져 있어요. 그 누가 하냐면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뭘 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가격을 쭉 보고 있다가 그 기회가 생기면 그 순간에 주문을 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문을 체결이 되면 그럼 진짜 돈을 벌어요. sure profit을 벌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이 세상에 많으면 당연히 그런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장이 만들어질 때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진짜 가격에 이런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옵션 시장 이런 게 선물 시장 옵션 시장 이게 1990년대 말 96년, 97년, 98, 96년, 97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실제로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얘 가격이 만약에 25달러이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얘 가격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20달러로 수렴해 간다. 어떤 짧은 순간에 보면.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주식의 가격이 변하고 금리가 변하고 막 시장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찾을 수 있으면 그럼 물론 돈을 벌 수 있죠.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 벌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기회가 적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옵션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뭐 1억이면 1억 딱 걸어놓고 그게 있어야만 내가 옵션을 하나 뭐 사겠다, 뭐 하나 팔겠다. 그러니까 파는 거는 그러니까 사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돈이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게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다시 여름방학 때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보면 틀림없이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돈을 벌어요, 사실. 어,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버는 금액이 얼마쯤 버냐면은,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게 벌었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내가 1억을 거기다가 증거금으로 걸어놓고 한 달 내내,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9시에 증권시장이 딱 문을 열거든요. 그럼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문을 닫아요. 그럼 6시간 동안 절대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실수를 했더라고 하면 빨리 손해를 보면서 그냥 처리를 해야지 그거를 이게 다시 좋아지겠지 이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화장실도 못 가고 6시간 동안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면은 뭐 한 달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월화수목 금까지밖에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일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를 진짜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200, 300 정도를 그래서 매일 매달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보면은 1년 뭐 1년에 10달만 일한다고 하면은 2천만 원. 예. 그러면은 꽤 높은 수익률이죠. 근데 내가 한 달 내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수업을 못 해.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다른 연구니 뭐니 이런 거 못 해요. 거기에만 온갖 신경을 다 집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학기 중에 그걸 계속 하겠다. 그러면 나 텔레비전은 한 달에 내가 1억만 있으면 2천에서 3천 정도는 그러니까 1년에 그 정도는 당연히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교수에서 잘리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버냐? 그래서 증권회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들어가면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에 대해서 한 2천, 3천은 벌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10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만들냐면 20억, 30억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증권회사가 예를 들면 절반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너 보너스다. 그래서 가진 돈이 크면 클수록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나는 100억이 없거든. 100억이 없으니까 난 1억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차라리 그걸 하고 있느니 그냥 열심히 논문 쓰고 그러면은 내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은 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교수에서 잘리고 200만 원, 300만 원 벌래 아니면은 그냥 교수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보다 더 벌래 하면은 당연히 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 교수하면서 돈 버는 게 그게 낫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기초자산의 가격, 행사 가격, 변동성, 이자율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하면은 만기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원 스텝이기 때문에 그냥 만기까지 하나인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시간을 더 늘린다 또는 주어진 시간을 더 잘게 자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실한 거는 기초자산의 가격 이게 당연히 예,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행사 가격 이게 K가 50이었느냐 아니면 뭐 75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고 이 친구는 이제 많이 알고 있어서 변동성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변동성은 사실은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면 어, 이거 아직 얘기 안 했구나. 네. 그래서 변동성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율, 그 이자율이 영향을 주죠, 당연히. 그렇죠.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장을 감시시키고 엑스큐트 하게 하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잡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theoretical하게 또는 practical하게 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를 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벌려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인베스트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개발하는 건 뭐 내가 밤새워 가면서 죽도록 개발하면 되죠. 근데 그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증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의 주식을 사고 팔고 더 많은 양의 옵션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증거금이 부족하면 뭐 한두 개밖에 서로 못 사요. 그러면 그 한두 개를 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 벌었냐? 한 달에 한 달에 하루에 다 거래하고 봤더니 뭐 3만 원 벌었더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내고 한 달에 3만 원씩 그러니까 하루에 3만 원씩 벌어서 왜냐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런 기회가 나타나면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가 먼저 채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항상 내 프로그램이 상대방의 프로그램보다 빠를 거라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데 부업처럼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좋죠. 근데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항상 어, 돈을 버는 쪽으로 작동할 거라고 하는 개런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돈을 벌 때는 오케이야. 근데 얘가 돈을 잃기 시작하면은 무한정 잃는 거예요. 그럼 거지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부업처럼 할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얘가 제대로 돌아가니까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 봐야 돼.
특히나 이제 이런 식의 아비트라지가 안 먹혀드는 때가 언제냐면은 시장이 갑자기 확 망하는 경우. 이럴 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잔잔할 때는 이런 아비트라지로 조금씩 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망할 때 한 번에 확 망해버려요. 그러면은 평소에 내가 1억 원 투자해서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씩 10%씩 번다. 그거 오케이예요. 그래서 뭐 1 년, 2년 그렇게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날 100억 잃는 거예요. 그러면은 1 년, 2년 벌었던 거를 다 까먹고 그거 이상을 더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주식 시장이 망가질지를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상까지는 아닌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비트러지 기회를 이제 없애자. 또는 아비트러지 기회가 있으면 그걸 테이크하자. 근데 공매도 뭐 또는 다른 파생상품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공매도든 아니면 주식을 사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전략들이 사실은 다 스페큘레이트예요. 따라서 스페큘레이트를 한다는 거는 그게 나는 절대로 스페큘레이트가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인간이 무언가에 대해서 폴캐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는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면 틀림없이 돈을 벌어요. 근데 어 그것까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 놓는다. 음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 번째 샥이 온다라고 하는데 몇 월 며칠 날 올까?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매도 하면은 뭐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나는 별로 나도 이런 거 있으면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망상은 아니고 좋은 상상 또는 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의해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난 이걸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막 하는 건데 내 입장에서 '아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하면서 하세요."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래서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근데 어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일어나요. 음.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 보고 그걸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는 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개인은 공매도 금지인데 해치게 되면 굉장히 그러면은 공정하게 아 그죠. 그래서 공매도가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인제 음 이 제도를 이제 탓을 하는데 그 제도가 사실은 아비추아지 기회를 만들어 줘요. 그게 뭐냐면 이 학생 말이 맞아요.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예요. 예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파생 상품을 가지고. 그러면 공매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파생 상품에서 공매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방법은 그냥 예 옵션을 이렇게 잘 사고 팔면은 공매도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공매도는 금지인데 파생 상품은 개인도 다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매도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걸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물론 하죠. 근데 그게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난 공매도해서 돈 벌고 싶은데 세상이 날 못하게 하네.' 막 이러면서 인제 컴플레인하는 건데 그거는 어 그죠. 근데
금융당국에서도 이걸 금지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예. 그래서 공정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공매도와 똑같은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옵션을 가지고.